관련 학생이 쌍방에 서로 피해를 주장하면서 즉시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또 한쪽이 접수가 돼서 즉시 분리가 진행이 되니까 역으로 이제 다시 접수가 돼서 사안 번호가 다르고 또 이제 접수된 날짜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훈이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예방법이 6월 23일에 소폭 개정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즉시분리제도에 대한 추가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지난 6월 23일에 학교폭력예방법이 소폭 개정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즉시분리제도라고 하는 게 도입이 됐어요. 이 즉시분리제도라고 하는 것은 피해 추정 학생이 피해가 접수가 됐을 때 접수된 날로부터 3일간 즉시 분리를 하는 내용이고요. 학교장 긴급조치가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이 학교장 긴급조치가 진행이 되면 즉시 분리는 바로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즉시 분리를 시행하기 위한 학교폭력 사건 인지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학생 소속 학교에 신고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장이 보고받아서 알게 된 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학교폭력 사안이 확인이 된 날을 의미하면 되겠습니다. 인지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 개정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활동 중이 아닌 기간에 사안을 인지한 경우에 즉시 분리를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활동 중이 아닌 기간, 방학이라든가 개교기념일, 휴업일, 휴일, 방과후 등의 사안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분리 시행의 예외 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즉시분리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종료일이 임박한 날 등 사안을 인지한 경우에는 교육활동 시작 첫날에 즉시분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원격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즉시분리를 시행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를 목격을 하면 피해 학생은 굉장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리적 불안이나 스트레스 등을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의 경우에는 즉시분리가 필요하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컨텐츠 활용 중심 단방향 수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과제 수행을 해서 업로드를 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온라인 공간에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가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에는 즉시분리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2학기에는 전면 등교가 시행 중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원격 수업이 이루어지는 학교가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속 학교가 다른 피가해 학생이 지역 연계 공동교육과정의 수업에 참여하는 경우 즉시분리를 시행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학생 보호라고 하는 법률의 취지를 고려를 해서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수업에 참여하게 될 경우에는 즉시분리를 시행을 해야 합니다. 예시를 확인해 보시면 피해 학생 소속 학교에서 피해 학생에게 즉시분리 의사를 확인하고 그 의사를 가해 학생 소속 학교에 알려서 공동교육과정 수업에서 즉시분리를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즉시분리 기간을 산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접수된 날로부터 3일간 즉시분리가 진행이 되는데 일단은 시행한 당일, 접수된 당일을 포함해서 산정을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이 되더라도 일 기간에 포함해서 계산을 해요. 그래서 금요일날 사안을 인지한 다음에 3일
3일간 즉시분리를 결정한 경우에는 금, 토, 일요일이 즉시분리 기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월요일부터는 학교장 긴급 조치를 진행을 하든가 아니면 즉시분리 기간은 종료가 되기 때문에 후속 조치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내용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요일에 사안을 인지하거나 일요일에 인지한 경우에는 3일이 이제 즉시분리 기간이 3일이 월, 화, 수요일이 되는 걸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학교장이 즉시분리 기간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장이 인지한 날로부터 3일의 범위 기간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간을 결정할 때 피해 학생 측의 의사를 최대한 고려해서 결정을 하도록 합니다. 다음 7번째 질문인데요. 관련 학생이 쌍방에 서로 피해를 주장하면서 즉시분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또 한쪽이 접수가 돼서 즉시분리가 진행이 되니까 역으로 이제 다시 접수가 돼서 사안 번호가 다르고 또 이제 접수된 날짜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측의 의사를 모두 반영해서 상호 분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양측의 학교 폭력 사안 접수일이 다를 경우에는 학생별로 즉시분리 시행일을 달리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분리된 가해 학생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일단 확인을 해볼게요. 피해 학생이 요청한 경우에는 또 즉시분리가 시행이 되게 되는데 이때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또 과정중심 평가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행평가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평가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1회고사나 2회고사 시험을 보아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겠어요. 일단 즉시분리 기간 중이라도 가해 학생의 학습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좀 시험을 볼 수 있게 별도의 공간에서 한다든가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마련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과 접촉이나 대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교과학습, 지필 수행평가 계획 마련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고사라고 하는 것이 또 이제 별도의 공간에서 치러지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일로 내부 결제를 하나 내서 진행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이제 그 각 지원청별로 각각의 지침이 있을 수 있고 학교별로 이제 진행하는 방법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교육부나 교육청의 지침은 요 내용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시분리가 종료된 이후에 피해 학생 보호 조치는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즉시분리 이후에 학교장은 제16조 1항에 따라서 피해 학생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 보호 조치를 실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장 긴급 조치를 추가로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신고 접수와 동시에 3일간 즉시분리 기간이 제시가 되어 있지만 이 가해 학생 긴급 조치가 신고 접수와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긴급 조치가 시행이 되게 되면 즉시분리는 자동으로 종료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긴급 조치가 진행이 신고 접수와 동시에 되게 되면 즉시분리는 이제 긴급 조치로 대신하게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안 조사한다든가 이 피해 전담기구 심의를 한다든가 또 학교장 자체 해결 심의위원회 개최 이 기간 동안에 피가해 학생의 긴급 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이 6월 23일에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 즉시분리 제도에 대해서 추가 안내 자료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